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우리 증시가 마감되고 난 이후에 미국 증시가 열렸고 여기서 SK 하이닉스가 화려하게 ADR 상장을 했습니다. 12%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다만 이 급등을 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한반도의 박준영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지난주 금요일에 SK 하이닉스 ADR 상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잠 못 이루고 봤습니다. 어쨌든 공모가 대비 7배 정도 사람이 몰렸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16% 정도 방금 나왔지만 네.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관심은 많겠다, 네, 기대가 된다 정도 있을 것 같고, 뭐 이 현상, 이건 뭐 아시겠지만 투자하시는 분께서는 지금 굉장히 이제 흔들리는 시기가 될 맞아요. 겁니다. 그다음 게다가 이제 오늘 10시 반에 일단 우리가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제대로 된 거래는 15일부터 네.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네. 이제 염두에 좋을 텐데 어쨌든 뭐 역사적인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다음에 그 정도로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특히 크게 보자면 메모리를 어떻게 볼 거에 대한 업계들의 생각도 좀 이렇게 기술적으로는 볼 수 있었는데 네. 투자하신 분들이 어떻게 바뀔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나스닥이 SK 하이닉스가 말 그대로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네, 저는 성공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일단 뭐 공모자금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당장도 뭐 저기 최태라장 같은 경우도 많이 몰리다 보니까 액면 분할까지 검토하겠다 네, 맞아요. 뭐 이런 것까지 얘기 나왔기 때문에 전 나쁘지 않다 생각한다고 뭐 그게 알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 네. 일단은 뭐 한마디로 결론부터 내어 가자면은 SK 하이닉스의 ADR 상장이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 이제 마켓 시그널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네. SK 하이닉스 ADR 상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한국에 있는 코스피에 있는 SK 하이닉스 주가가 어떻게 될 건데 그렇죠. 일 텐데 그러면은 뭐 괴리율은 약간 있겠죠. 아무래도 나스닥 쪽에 조금 더 맞아요. 밸류가 더 높은 게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 7월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아마도 ADR에 대한 좀 프리미엄이 좀 있을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달러 패권 같은 것들이 여전히 있기 네. 마련이고 자금 자체가 쉽게 유동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하이닉스에 넣었던 외국 자본들의 어떤 변경점이 발생할 수 있겠다. 이것도 하나 있을 것이지만 지금 또 중요한 게 우리가 지난 스페이스X부터 하이닉스 상장까지 포함해가지고 자금들이 너무 뭉쳤다 크게 흔들리고 있거든요. 이 현재 7배에 있었던 공모 자금들이 나머지 말해서 6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요것들이 또 수급 측면의 변화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작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거의 뭐 45조 원 정도 보인다고 했었으면은 거기에 6배 정도 해주시면 200몇십조 원 정도가 더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지금 그것이 또 어떻게 유입될 것인가의 문제일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플러스 요인은 있다. 근데 마이너스 요인도 분명히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혹시 표가 준비됐을까요? 이게 대표적으로 보면 TSMC의 어떤 우리 이 ADR 상장에 대한 변화폭 같은 걸 우리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준비되면 알려주시면 제가 보면서 여기 잘 나왔네요. 이게 이제 지금 준비하신 내용이 TSMC ADR 프리미엄 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왼쪽에 보시면 이게 뭐냐면은 이게 ETF 같은 패시브 자금이 유입돼 가지고 실제로 프리미엄이 올라간 거죠. 말하자면 대만의 본주 대비해서 그 ADR 상장한 상장폭이 더 높다고 그러겠죠. 그럼 이때 보시면 당연스럽게 수급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네, 왜냐면 어쨌든 이게 괜찮은 주식이다. 프리미엄 있으니까 이익을 높여야 되겠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수급이라고 하는 게 붉은색으로 쭉 늘어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그렇게 게다가 근데 또 보시면 또 25년 후반기부터 해가지고는 또 프리미엄이 줄어들거든요. 네, 그러면 그 프리미엄 줄어드는 것 때문에 ETF 수급팀이 좀 줄어들긴 하겠다. 이런 건 있어요. 근데 좀 더 다음 페이지 걸 봐주시면은 이게 더 좀 확실할 것 같은데 약 2010년부터 지금까지의 쭉 흐름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프리미엄에 움직이는 것들이 보이시죠? 네. 프리미엄. 근데 맨 초기에 보시면은 프리미엄이 확실히 높았다가 쭉 떨어지죠. 네. 그게 지금 SK 하이닉스의 상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아비트리지라고 해서 차익거래 부분을 보시면 네. 얘네들이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정 정도 발생하게 되면은 차익거래가 확 늘어난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그 늘어나는 확률은 왜 늘어나냐면 프리미엄이 줄어들기 때문에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아비트리지라고 하는 게 A하고 B가 같은 주식 가치인 건데
해외와 대만 본주가 차이가 없을 때 아주 작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아비트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줄어들게 되면은 차익 거래의 비율은 굉장히 늘어납니다. 말하자면 이거는 유동성이 굉장히 거래의 양이 되게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그러다가 쭉 가시다가 보면은 2022년 정도부터 후반기로 보면은 이때 갑자기 프리미엄이 확 늘었어요. 요거는 너무 늘어버리면 차익 거래 못 합니다. 그렇죠. 예, 그 느낌이 프리미엄이 줄어들게 되면은 차익 거래가 엄청 늘어나서 기관 투자자들이 소위 프로그램 매매 같은 거 되게 많이 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이 줄어들게 되면은 차익 거래 늘어나는데 유동성 늘어난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저기는 끝에는 왜 이렇게 프리미엄 확 늘고 차익 거래 줄었죠? 프리미엄이 너무 늘어나면 손해 보니까요. 팔아봤자. 그러니까 차익 거래 줄거든요. 네. 이건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왜 저 24년 후반부터 늘었냐? 이게 바로 소위 얘기해서 이 AI 인공지능 시대에 기업 가치의 상승폭이라고 하는 게 프리미엄이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나라랑 대만 차이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리미엄 차이가 왜 크게 차이 나냐? 대만 본주는 생각보다 그 소위 얘기해서 좀 그 규제가 좀 많은 편이에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AI 시대 때 이후로는 프리미엄 15%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뭐 그냥 그러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열린 시장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뭐 다 하시는 것도 있고 해외도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ADR보다는 늦어요. 그래서 이제 저 정도 프리미엄 유지될 것인가 하나 문제 있을 거지만 프리미엄이 없다 했었을 때는 훨씬 더 물량 거래가 되게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조금 더 그러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께서는 이제 주체가 말하자면 주체가 원래는 한국 주식에 대한 하이닉스, 외국인, 기관, 그다음에 개인 이렇게 되는데 이제 ADR이라는 포션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하나가 더 드는 거죠. 크게 보자면. 내 주체들, 말하자면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할 건 많을 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7월 달은 정신없을 것 같다. 7월이 지나면 그래도 네, 좀 7월 지나가게 되면 아마도 프리미엄이 줄어드는 형태로 가는 게 맞겠죠. 근데 그렇지만 이미 수급은 늘어나 있겠죠. 네, 그런 형태로. 그래서 이제 저도 개인 투자이기 때문에 초기에 달려드는 건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상장사들도 IPO 할 때 초기에 확 올라갔다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건 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10년, 12년 초기에 줄어들었던 것까지 있어서 보시면 지금 초기에는 일단은 관망이 낫겠다 생각해요. 약간 초기에 좀 관망을 하다가 네네네. 그 이후에 이제 ADR도 그렇고 뭐 좀 자리 잡아가게 되면은 그렇죠. 그때 약간 좀 그림이 좀 윤곽이 선명해지면서 네. 그때 다시 투자를 재개하는 게 맞겠다라고 좀 저희가 투자 전략 세우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네, 맞습니다. 어. SK 하이닉스를 우리나라 걸로 하시든 ADR 걸 하시든 간에 선택이시겠지만 네. 거기 둘 중에 어쨌든 간에 그 둘의 합을 맞추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 그게 이제 좀 자리 잡아가기까지는 네, 맞습니다. 좀 더울 때는 약간 쉬어가자. 네, 더울 때가 이제 장마철이죠. 장마철에. 장마 막 내릴 때는 일단은 네. 하이닉스가 좀 무겁다 느낌으로 보시다가 현금 가시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좀 안정적인 곳이 어디 있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 실적 발표가 잘 말씀해 주셨는데 실적 발표 정리된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반도체 미국 쪽에 있는 장비사들 같은 경우 이런 같은 경우는 거의 독점이기 때문에 네. 좀 이익이 적더라도 네. 어느 정도는 우상향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이번 실적 보시면 나오겠지만 그런 데 된다든지 아니면 외려 삼성전자는 외려 또 안정적인 측면이 없을 수도 네. 있겠죠. 네. 그런 거를 봐야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둘이 워낙에 왔다 갔다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좀 더 안정적인 글로벌 시장의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겠다. 아쉽게도 코스닥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유는 이 기술적으로 높진 않기 때문에 네. 수급의 영향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좀 좋다라고까지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이게 좀 안타까운 이야기네요. 어떻게 보면은 네, 맞아요. 사실 이제 뭐 말씀처럼 그래서 장비사에 투자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럼 코스닥에서 장비사라고 생각을 할 법한데 네. 그거는 사실은 이제 코스닥 쪽은 조금 더 수급에 영향을 네. 미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글로벌 장비사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번 말씀드렸던 ASML 같은 경우 ASML. 7월 15일 날 말이니까 7월 16일 날 보이겠죠. 그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에서는 8월 초에 중순에 나오거든요. 네. 이 두 회사 정도나 뭐 탑5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KLA, 램 리서치, ASML, 일본사인 뭐 텔, 이 정도가 5개 회사입니다. 그중에 4개 회사 정도가 그 탑5이기 때문에
거기에 넣으시 약간의 우상향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장비사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대표님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코스닥은 아무래도 수급 쪽으로 조금 더 흔들리는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장비사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할 것이다. 네. 라는 의견을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또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파운드리 좀 흑자 이야기가 지금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특히 뭐 이번에 이제 확정 실적 발표 때 7월 30일에 파운드리 이야기가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거든요. 어떻게 당연히 보십니까? 그렇죠. 나와야 됩니다. 지금의 이제 좋은 소식은 약 3년 만에 월만이긴 하지만 6월 달에 흑자로 달성을 했어요. 네.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 삼성전자 HBM4에 들어가는 로직 다이의 판매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삼성전자의 토탈 솔루션이라고 하는 게 잘 됐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약간의 메인 비즈니스보다는 실제 메인 비즈니스는 결국에는 TSMC랑 같이 갈 정도의 하이엔드 공정이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건 아직까지 아주 밝진 않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 다음 바로 질문이 나올 TSMC는 계속적으로 쇼티지예요. 근데 그거에 소위 얘기해서 풍선 효과는 삼성 말고 삼성 인텔 정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삼성 인텔 같은 경우도 우리가 나쁘지 않을 것이다. 결국에는 이제 지금은 TSMC 기술을 따라가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물량 같은 게 그나마 미세 선단 공정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두 회사거든요. 이 두 회사 쪽에 어느 정도 분배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굉장히 왔다 갔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파운드리 회복의 원년을 내년으로 보고 있긴 하는데 이미 로직 다이가 터졌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기업들이겠죠. 작년에 그나마 좋아졌던 게 아시다시피 테슬라 이쪽에 있던 거, 그다음에 이제 애플의 카메라 이런 거 얘기도 하고 나머지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들으시면 거기가 누구야? 엔트로픽이나 오픈 AI 이것도 네. 같이 들어오죠. 지금 참 표가 잘 나오고 있는데 7월 달에 이 표가 잘 보이나요? 아니면 이 화면이 보일까요? 네, 지금 네. 화면으로 삼성전자 이제 네네네. 주가가 보이고 있는데 그렇죠. 일단은 뭐 실적 발표가 네, 많은 분들이 계속적으로 아실 것 같고 있을 예. 것이고. 근데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3분기 때 액수만큼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7월 달에 쭉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특히 얘기될 때 TSMC가 7월 16일, 23일이 인텔. 우리 인텔을 이제 같이 봐야 돼요, 이제. 왜냐하면 인텔이 어쨌든 미국의 국가 때문에 국가 AI의 어떤 포션 맡고 있어서 그 수혜를 좀 보겠죠.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삼성 파운드리는 가져가야 된다. 회복력은 좀 되고 있다. 근데 회복보다는 일단은 쇼티지 때문에 몰리는 게 분명히 있다. 그것을 이제 우리 3분기 때 실적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나쁘진 않다. 어제도 기사 보시면 그거 있었어요. 이재용 회장이 그럼 되게 돈 많은 사람들 모임 갔는데 네, 한진만 사장 같이 데리고 갔더라고요. 네, 이렇게 그거는 이유가 있다. 네.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보니까는 사실 SK 하이닉스 쪽으로는 조금 전략을 세우기는 힘들지만은 삼성전자 사실 SK 하이닉스 대비해서 주가도 많이 못 올라간 상황이고 그렇죠. 맞아요. 일단 또 인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가 워낙 또 화제의 중심에 있었다 보니까는 그걸 또 따라가지 못했던 측면도 있는데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회복에 따라서 또 기대를 해볼 법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결국엔 TSMC가 워낙 잘 되다 보니 그렇죠.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TSMC의 실적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TSMC 실적을 잘 봐야 된다라는 게 좀 어렵긴 해요. 뭐 EPS 매출이 얼마나 상회를 하냐, 뭐 네. 가이던스가 얼마냐, 뭐 캐펙스 투자가 얼마냐 이런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숫자를 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다음에 TSMC는 유일하게 반도체 제조사 중에서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월 단위로 여전히 영업이익이 50% 정도 되고요. YYO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항상 전분기 대비, 전년도 대비해서 항상 50%, 60%를 넘어가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TSMC를 봤었을 때 우리가 지난주, 혹시 지지난주 메타나 애플, 발로 아니면 이제 모건스탠리, JP 모건 발로 했을 때 뭐 메모리가 어떻냐, 뭐 수급이 피크다 이런 얘기했는데 수급이 제조가 피크다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아마 할 겁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쇼티지고 우리 라인 확장할 거고요. 이런 얘기 분명 할 거예요. 그다음에 라인 확장 여부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결국에 이제 코오스라고 칩 웨이퍼 서브스트레이트라고 이게 뭐냐면 뭐 기술적인 용어보다는 하여튼 하이엔드 패키지입니다. 근데 이 패키지라고 하는 게 늘어나야 실제로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에서 HBM 수급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AI 반도체, 최신 반도체는 여기가 안 만들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 물량이 뭐 2023년부터 뭐 3만 장에다가 지금 월에 14만 장까지 늘어났거든요. 많이 늘어났는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게 우리 늘릴 거야 하면 당연히 HBM 늘어납니다. 필요한 거. 두 번째로는 늘릴 거가 아니어도요. 네. 디테일하게 보자면 삼성전자는 좋아요. 왜요? 풍선 효과 때문에 파운드리 있으니까. 하이닉스는 뭐 비슷할 겁니다. 만약에 투자를 안 늘린다 할지라도 삼성전자는 플러스 될 겁니다. 네, 늘리면은 당연히 HBM 때문에 메모리 플러스 될 거고 그 두 가지는 분명히 있다는 거에서 투자가 얼마큼 될 거냐. 그러니까 AI 반도체가 괜찮을 거야?라고 계속 묻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 모건스턴이나 JP모건에서 얘기하는 그런 피크 아웃이라고 했던 것들이 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근데 중요한 건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전 메모리 사이클이 이제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불식할까? 그 다음에 그거의 가장 기반인 TSMC가 계속 우상향이야. 근데 거기에 들어간 HBM도 필수야. 혹시 얘가 안 되더라도 파운드리 영향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우리나라한테 안 좋게 봤던 것들이 좀 더 그런 우려가 불식되지 않을까라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좀 보니까는 이게 이제 외신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가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보다 더 안 올라가는 이유는 투자자들이 이미 시장은 답을 알고 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이미 투자자들은 사이클 산업이라고 믿고 있다. 그렇죠. 시장에서는 아무리 이게 이제 사이클이 아니다, 인프라다라고 네, 이야기를 맞아요. 하더라도 사실 투자자들은 그렇게 믿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게 사실 변하기까지는 지금까지 시장의 반도체가 사이클 산업이었기 때문에 이걸 메모리가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바꾸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바꿔가는 과정이 있을 테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의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월 달에 7, 8월 달이 대부분의 AI 반도체 그다음에 제조사까지 연결되어 있는 실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투자 전략대 다르실 것 같아요. 네. 저같이 이제 펀더멘털로 놔두는 사람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는다. 그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근데 변동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제 어떤 면에서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너무 이제 전업투자 같은 분이 아니 힘들 수 있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물리기 딱 좋죠. 네, 저 같은 경우 저는 웬만하면 다 넣는 사람이라서 어떤 분들 막 그러더라고요. 투자자분들이 아니 현금 갖고 계세요. 지금 다 현금 하나도 없는데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다들 현금이 없으세요. 없어서 그게 그래요. 문제예요. 맞아요. 근데 빚내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오는 소득이 있으면 킵해 있다가 한 7월 말부터는 늘 것 같다. 근데 그것도 이제 외국인 수급이라고 하는 게 다 어찌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의사결정의 문제겠지만 네. 일단은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7월 말부터는 좀 뭐 들으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러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표님의 뭐 개인적인 걸 궁금하긴 한데 그러면 다 넣으면은 뭐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저희 시청자분들이 아마 그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본인의 목표는 저기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피크라고 하는 게 27년 말까지 웨이퍼가 늘어날 일이 없어요. 생산량이. 그러면 프라이스가 떨어질 일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보통 6개월 선행하시니까 26년 말, 27년 초까지는 저는 내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얼마 안 남았네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좀 뭐 많은 이야기들 해보고 왔는데 일단은 반도체 쪽으로는 이번 주에 나오는 TSMC 실적 그리고 뭐 ASML 실적 이 부분 함께 확인해 보시면서 전략 짜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박준영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